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반도체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전에 가두리 장세 얘기했을 때 반도체 얘기를 잠시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사실 올라줘야 시장이 더 상승을 할 수 있고, 최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한국은행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장도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은 또 반도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최근에 고민거리가 업황 자체도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거 정말 어떻게 뚫어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 파장이 커지고 있고 핵심 쟁점 요인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안 좋은 거죠. 안 좋다. 안 좋죠. 우리한테 기술이나 정보 같은 거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부터 그렇죠. 몰고 가고,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남아도 느닷없이 이익 공유제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이 얼마나 남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한 거는 협상이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익도 공유해야 되고 기술도 오픈될 수 있고, 유일하게 긍정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은, 만약 진짜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못해서 중국 공장을 이른바 출구 전략을 해가지고 그것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반도체 공급이 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일시적인 공급 완화 요인이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도 될 때 나타날 소지가 있다. 일시적인지 모르지만 그게 유일하게 포지티브한데, 지금 워낙 재고가 4개월, 5개월치 쌓여 있는 상태고 4월이 될지 6월이 될지 재고의 피크는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네거티브한 것이 더 부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센티먼트 상태에서는 삼성하이닉스가 코스피를 리드까지는 아닌데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매우 힘겨 보이는 모습이고요. 관련돼서 장비 업체들도 그러면 삼성하이닉스의 스탠스가 반도체 자체의 수급에서도 불안정한데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전략이 명확하지 않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젠 회복이 반도체 소부장조에서도 쉽지 않은 거죠. 물론 다른 얘기입니다 하면 어저께는 센티멘트가 안 좋으면은 일본하고 한국이 화해를 하게 되면은 다른 정치적 이슈, 외교적 이슈로 그러면 한국의 소부장조 키운다는 그 속도가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동안 좀 괜찮았던 소부장조 괜찮은 종목도 많이 어저께 하락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정치 외교적 이슈로 인해서 안 그래도 그 반도체 수급 자체에서는 하반기에나 가서나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는 것보다는 잠깐만 기다려, 잘 모르겠어, 이런 시그널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 노출, 정보 공개, 그다음에 자금 활용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쉬어야 된다. 말이 웃긴 것이, 이익이 그러면 1,000억을 기대했는데 2,000억이 남았을 때 1,000억을 더 받은 것을 해서 펀드 매니저 쉐어하듯이 20% 쉐어한다. 그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반도체가 시크리컬한 그 산업이니까 그 다음에 BP인 줄 알았는데 1,000억 적자 나면은 1,000억은 같이 손실은 같이 분담하나요? 그게 페어한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그런 페어를 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받는다 안 받는다, 보조금 안 하고 우리 투자 안 할래, 그럴 수도 없는 거니까 신경이 난다고.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여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3월 말까지 일단 의향서를 내야 되고 내겠죠. 그리고 4월 달에 실적 발표될 때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올해 투자를 감산이 많으니 이런 얘기 플러스 이거에 대한 대처.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각각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낸드 디램에서 30~40%인데 얘네 마켓시어가 1, 2등이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중국의 임팩트,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임팩트, 가동률만 좀만 줄이더라도 수급에 영향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센티멘트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IRA 관련해서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보자.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인플리케이션이 있어갖고 아침부터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기대는 하는데 그 지금 협상의 여지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협상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있느냐. 이게 이제 반도체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게 아니고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는 좀 약간 의문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발표된 이후 사실 좀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 공장을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우려가 이렇게 커진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희망을 찾아보자면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당장에는 있다 하더라도 멀티플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12배를 준다 했으면은 첫 번째는 이익의 추정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12배 줘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도 FOMC지만 한국이 지금 13배에서 PER이 좀 멈췄잖아요. 이익이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11배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종목들은 중소 장비 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없던 시장을 창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멀티플을 좀 높게 줄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익에 대한 전망을 애널리스트가 정확히 했느냐. 첫 번째 가정이 중요하고요. 민감하니까. 두 번째는 이익이 맞다고 하면 시장이 13배일 때 과연 중소 장비 업체 중에서 괜찮은 놈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똑같이 13배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디스카운트해서 10배밖에 못 주는 것인지 여기에 따른 또 가늠자가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저점 매수로 접근해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작년도 그 12월부터 쭉 삼성하이닉스가 살 수는 있는데 20번, 30번 나눠서 사셔야 된다. 왜냐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도 30번까지는 어렵더라도 한 10번 정도 나눠서 많이 빠질 때 사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종목 중에서 조그만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다뤄드리긴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 1,0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운영하는 제 개인적인 김장일 요것만 채널을 통해서 이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쓴 게 2월 말일인가 썼기 때문에 3월 1일인가 2일인가 제가 올리면서 설명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3월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치솟았고요. 어저께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런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1,000억이 안 되는데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간다. 그러니까 없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전망이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1, 2년 사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기대가 높은데 멀티플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종목은 2월 28일 날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 저스템이라는 회사입니다. 저스트 모먼트인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회사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컨퍼런스 콜 한번 해봤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오케이 방향성 좋다. 소부장들 중에서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다 마켓쉐어를 꽉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이 얘네 회사 제품을 채용하는 비율이 마켓쉐어 1등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 자체 규모가 전체 토탈 마켓 중에서 한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50%가 새롭게 개척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방향성은 확인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널리스트가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스타트 올해의 예측이 틀렸어요. 올해 상반기의 그 실적에 대한 포캐스트가 작년도 연말에서 올해 넘어오면서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업데이트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닝에 대한 포캐스트를 낮추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제 많이 빠지고 오늘 내일 사이에 조정을 받으면은 이제 저점 구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그 반도체 웨이퍼를 반도체 공정에서 할 때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디에 쌓아놓고 용기를 이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웨이퍼를 뚜껑을 열고 닫다 보니까 오염 물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습도 자체가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웨이퍼를 이동하는 용기에서 습도를 적정 레벨 이하로 떨어뜨려서 필요 없는 잔류가스 같은 걸 없애주는 그런 시스템을 얘네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걸 하냐 질소가스를 해가지고 N2 펄지라 합니다. 요즘은 뭐 우리 저기 앵커님도 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상대편 제거하고 싶잖아요. 정체에서도 숙청하고 싶고 그 펄지가 숙청 제거입니다. 그러니까 질소를 넣어서 습도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장 편한 게 40% 정도 습도인데 얘네들은 30%, 5%까지 내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N2 펄지 기술인 거죠. 작년 매출이 한 500억 대고 영업이익은 한 10% 중반대인데 올해 예측을 작년도 11월, 그러니까 12월 말에 상장됐거든요. 그때 회사가 예측한 750억 올해 예측을 그대로 적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상반기가 워낙 좋았고 지금 어쨌든 삼성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는 성장을 못할 것 같고요. YOY로. 그래도 하반기에는 분명히 성장할 것 같아서 네. 한 600억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포캐스트를 낮추면은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PER 배치보다 약간 보수로 잡더라도 오늘 내일 빠지면은 주가가 업사이드가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갖고 있고 마이크론도 갖고 있고 시장이 아직 창출된 여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상반기 실적까지는 이제 반영을 시켜야 되니까 네. 아마 이번 3월 말 정도나 4월 달에 회사에서 무슨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IR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은 그 시점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지 않다면 지금 레벨에서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예, 저스템 저도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종목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지원법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당장은 센티멘트가 그렇게 크게 큰 네네. 종목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다만 그 안에서 성장 스토리 그리고 어닝 이익을 감안했을 때는 주가의 상방향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을 네. 좀 보자. 그걸 갖고 이제 약간 돌파구를 가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지원법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하기 위한 종목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이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이 또 중국 견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러다 중요합니다. 보니까 나온 거잖아요. 네, 치포 네, 동맹이나 이렇게. 최근에 이제 전인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도체 인사들을 전진에 배치했습니다. 이게 강대강으로 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중국의 스탠스. 글쎄, 만약에 우리 앵커님이 중국 사람이라 하면은 우리 거기 공장이 있어요. 삼성하이닉스 투자했고 한 50조 투자해갖고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삼성하이닉스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을 혼내주게 어떻게 혼내주겠어요? 책찍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당근책으로 유인을 조금이나마 더 길게 남아 있고 아니면 그 업그레이드 공정 기술 안 하더라도 그렇죠? 업그레이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옛날 구닥다리 기술을 가지고도 얼마나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할 것이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당근일 수도 있고 둘 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 엑시트도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그 레거시 제품을 사용해 갖고 만약에 이런 거죠. 중국에서 동수산 뭐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중국에도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무조건 하이엔드 쓰지 않고 낮은 엔드로 하더라도 삼성 하이닉스 니한테 확실히 줄 테니까 3년간 보장 나가지 마. 아니면 업그레이드는 못 미치더라도 거기에 맞는 프로덕트를 같이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 다이렉트로 반도체에 대해서 그 나쁜 채찍질을 여기다 더 추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려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기서 마켓 셔야 되면은 가동률 10%만 떨어뜨려도 거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중국 공장을 예. 그 뭐 떨어뜨려도 올 연말까지 10월까지는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효과는 내년 발휘되는 거잖아요. 그때 수급이 한 2% 정도가 빠져요. 그럼 수급이 2% 빠지는데 만약에 내년에 반도체가 공급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양상이 겹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반도체 가격이 쭉쭉쭉 빠지다가 올 3분기, 4분기 어떻게 될지 몰라도 네. 내년 들어가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해피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중국은 이걸 한국에 엑시트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장기간으로 천천히 날아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채찍보다는 유인이 뭔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미국하고의 그 얼마를 쉐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하고의 엑시트 전략에서의 그 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현실적인 이슈가 되는 건데 문제는 그게 답이 금방 안 나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포해 볼 거 없는데 센티먼트가 그런 상태에서는 요거에 6월, 9월까 가기 전까지는 내년도에 쇼티지가 난다고 가정을 하고 싶어도 그거는 확실성이 점점 시간이 가야 되기 때문에 주가적인 센티먼트는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한 저스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리포트 나올 때요. 이게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작년 11월 달에 한 얘기를 그대로 적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틀렸다는 거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닝을 낮추고 그리고 멀티플이 시장이 13배면 10배 정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한 10배 주더라도 한 14,500원 되는데 네. 지금 더 빠져서 10,000원대 나면 그러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스트 미닛 공부를 하시고 대비하시고 이익에 대한 거 퀘션을 달고 나면은 아마 지금부터 한 6월 사이에 반도체 주식 중에서 똘똘한 주식들, 시장을 창출한 주식들은 한 10번 나눠서 하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막 불나방처럼 그 2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 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부터 한 일주일, 2주간은 좀 어려운 시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도체는 많이 못 갔기 때문에 네. 더 빠지면은 일부 종목을 10개가 아니고
5개 종목으로 낮춘 다음에 5개 종목을 오늘 내일 다음 주에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10번 20번으로 4월 말 5월 초까지 산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갔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저스트 미닛하고 주식을 보자 알아본다면 저스트템 말고도 주식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주식들을 하나하나 고르실 필요는 있다. 한도체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은 사실 불확실하고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투자가 꺼려지긴 하지만 또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서의 공장의 어떤 가동률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감산이 되면은 내년에 가게 되면 메모리 가격이나 전체적인 반도체 여팡이 더 턴업해서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길게 보면 2, 3개월 동안 반도체 주가 하방은 또 잘 단단하게 지켜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나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위치 에너지가 높은 종목들하고의 체인지도 좀 고민해보자. 고민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지금 최근 나오면 그 재고에 대해서 삼성하이닉스 나오는데 4, 5개월 이상 있고요. 그것이 1분기가 피크일지 2분기 피크일지 몰라요. 근데 실적이 나쁘게 나와서 4월 달에 나오면은 주가가 전저점 삼성전자 54,000원인가 네. 55,000원 이하까지 한번 갔을 때 있었잖아요. 하이닉스 7만 원 중반까지 갔어요. 그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조정이 오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북밸류로 봤을 때 1배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면은 8만 원 초반. 네.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한 1.1배, 하이닉스보다 좀 높게 하면은 그럼 한 5만 5천 원. 네. 이 정도는 마진화가 시켜지게 되면 전저점보다는 훨씬 높게 형성되거든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그러고 2, 3개월 가고 여러 간의 그 옵션에 대해서 협상 여지가 생기면은 그 이하까지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 되는 장비나 소부 장비도 지금 모든 게 나쁜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은 이제부터는 기간과 아까 횟수를 네. 10번, 20번으로 나눠서 들어간다면은 그리고 뒤에 한 10번을 점점 늘려서 비중을 지금 1, 2, 3, 4, 5 이렇게 올라간다면 아마 하반기나 내년 바라봤을 때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 2차 전지하고 이런 거하고 수급적인 측면도 분명히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2차 전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EBB 따로 모든 회사를 다 20배, 30배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밸류에이션의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측면에서 반도체하고도 신경을 같이 밸런스는 아니더라도 이 찬척편을 버리지 말고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기술 분야, 이 대중국 경제가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중국 양회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의 자립과 자강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걔네들은 조용히 하거든요. 네. 그 온중 구진, 온장 당도 한문을 온자가 이제 강원할 때 이제 조용히 한다는 건데 네. 내실을 다지는 거죠. 내실을 다지는 다진다. 그렇죠. 기술을 자립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혼자 못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어떻게 둘 것이냐 이 고민을 할 거라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사스처럼 이렇게 대응할 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하이 모색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한국이 그 부품업체나 장비업체들도 극단적으로 미국이 끌어가지만 않으면 네. 아마 그 모색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길 수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점 매수 전략을 고민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국한테는요. 예.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은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데 아. 그런 얘기를 나온 중에서 그 시진핑이 그 양회에서 손뼉을 친 것이 한두 번이 되는데 네. 두 번이 유일하게 대만하고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통일을 촉진하는데 좀 평화롭게 한다는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국이 그거를 가지고 지정학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떠한 큰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지금 경제 성장률도 5.6이 아니고 5% 아주 낮게 잡았잖아요. 네. 보수적으로 잡아갖고 최소한 이걸 미트하겠다, 만족시키겠다 이렇게 내실을 다짐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생각만큼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부각되지는 저는 않을 거라 보고 5% 성장률은 맞추기 위한 그 정도의 노력은 되기 때문에 5%면 얼마만큼 부양책이야? 아니 그건 너무 오버해서 먼저 간 거야? 마치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논란이 있듯이 이런 그 논란이 5%에 대한 적정한 레벨에 대해서 여러 산업에 대한 에스티메이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한 2개월
걸릴 거예요. 이래저래. 왜냐면 3월 끝나 4월 달까지 가니까. 그래도 4월 지나서 5월 되면은 중국에 대한 임팩트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부터 한 3, 4월 지나갈 때까지는 악유가 되기 때문에 오프닝 주식도 약간 이 넘버가 안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투자하는 것도 여러 개 없어. 악유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극단적으로 안 가기 때문에 좀 조정을 닫고 나면 다시 그 넘버랑 함께 갈 수 있는데 이게 3월이냐 4월이냐 아니면 넘버가 나오는 4월 말 5월이냐 이런 차이만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주 극단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북한만 이슈만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올해는 큰 이슈가 아닐 것 같아서 좀 지나가면은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도 좀 건설적인 건 아니지만 좀 파괴적인 걸로 몰고 갈 걔네들이 그런 겨를이 없다. 이렇게 저는 좀 규정짓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생각이 났던 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대만 양안 갈등,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다 보니까 그런 차트도 있었거든요. TSMC하고 삼성전자가 이 차트가 좀 괴리되는, 즉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TSMC는 하락하는 그런 구간도 있었는데 어쩌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대만의 어떤 통일 의지 이런 계속 내비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반대편으로 미국에서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군사적인 지원을 대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물론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 또 한국의 반사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츄에이션이 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워렌 버핏이 작년 연말에 TSMC를 좀 줄였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애플을 갔다는데 그런 걸 알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메모리가 파운더리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어요. 먼저 맞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아까 말한 우리도 중국의 엑시스 전략을 취하다 보면은 수급이 나아질 개연성이 연말로 갈 수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우리 기분으로 빠지면은 TSMC보다 삼성전자가 언더를 크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근데 이제 둘 다 일단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TSMC 비싸진 않거든요, PER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TSMC가 빠지고 삼성전자가 거꾸로 치러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 괴리하는 이런 차이가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저스텝 오늘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그 안에 숙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침부터 시청자분들께서 파월 숙청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파월 제발 우리 시장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인사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